안녕하세요. 성신여대 한글맞춤법과 국어능력 7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간고사 공지를 먼저 해야겠죠. 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다음 주에 있을 중간고사니까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이제 뭐 과제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그다음에 기말고사에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중간고사입니다. 다음 주에 한 주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자, 일시는 다음 주 10월 23일 금요일 오후 2시입니다. 20분가량 이제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장소는 아시다시피 우리 저기 오프라인으로 하지 않습니다. 온라인 시험으로 치르도록 하겠고요. 하여간 뭐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빨리 잠잠해졌으면 좋겠습니다만 내년까지 이어진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럽은 지금 또 2차 팬데믹으로 난리도 아니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뭐 내년까지 이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좀 빨리 잠잠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좀 사족을 붙였고요. 자, 성신여대 일단 교육 시스템 있죠? 거기에 시험 문제 내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줌으로 시험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줌 주소는 교육 시스템 카카오톡에 제가 시험에 지음해서 공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이제 예행 연습이 있죠. 오늘이라고 하면 10월 16일을 말씀을 드리는데 10월 16일에도 예행 연습이 있으니까 그때 바로 줌 주소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줌 주소 비밀번호는 다음 주에도 계속 연속이 됩니다. 다음 주 시험에도 똑같으니까 그 줌을 접속하셔서 비밀번호를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오늘 또 예행 연습 때 무려 150명이나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잘 이렇게 오늘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잘 한번 좀 테스트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범위는 2주차에서 7주차 수업 내용이죠. 그 오늘까지 하는, 그러니까 이번 주까지 하는 그런 수업 내용이고요. 22일까지 하는 수업 내용이고, 자, 문제 방식은 OX 문제로 35문항 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35%가 중간고사예요. 그래서 산술적으로는 그 하나에 1점씩이 되겠네요. 어쨌든 그 뭐 다 1점씩으로 그렇게 처리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 뭐 여러분들께 좋은 점수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산술적으로는 1점씩입니다만 1점씩 처리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걸 가지고 하여간 뭐 테스트는 시험은 시험이니까 약간 좀 준비 잘 하시고 긴장감 뭐 말씀 안 드려도 긴장감을 가지시겠지만 약간 시험을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그 5번 이제 중간고사 예행 연습에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 10월 1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그 다음 주에 있을 그 시험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오후 2시에 시험을 저기 치르도록 하겠고요. 예행 연습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해야 할 일은 그 여러분들 그 예행 연습 때 바로 그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대폰 있죠? 휴대폰은 이제 줌을 틀어 놓으시고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캠이 있으면 그걸 트시고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들 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시험 감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그 저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같은 경우에는 그걸로 이제 시험을 치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휴대폰을 통해서 줌을 보통 활용을 하시고 뭐 아니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기 노트북에 웹캠 이런 거 없으면은 이런 게 있으면 그걸로 하시고 그게 없으면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 모습을 보여주시고 시험은 뭐 노트북이나 그 휴대폰으로는 어려우니까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아이패드로 그렇게 시험을 치르시기 바랍니다. 자, 예행 연습 오늘 해보시면 어떤 식인지 또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좀 감을 잡으실 겁니다. 그 10월 16일 2시에 우리 오늘 3교시 수업 없습니다. 3교시 수업을 예행 연습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하는 거니까 예행 연습 때도 출석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후 2시에 꼭 시간 맞춰서 들어와 주시고 예행 연습이 그렇게 길지 않을 거예요. 길어 뭐 한 10분, 15분 정도, 그 정도면 그냥 다 끝납니다. 짧으면 5분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꼭 맞추어서, 그래서 그 지각하는 일 아니면 결석하는 일 없도록 좀 마음의 준비를 잘 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오늘 나갈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주차 수업은 23페이지에 있는 그 확인 문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 23페이지 펴주시고요. 교재 23페이지 펴주시고 확인 문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은 것에 오표하시오. 1번 리을 탈락. 지난번에 그 불규칙과 탈락에 대해서 쭉 배우셨죠? 요거 기억을 더듬으시면서 기억을 되살리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을 탈락은 요게 니은, 비읍, 시옷, 으 앞에서 거기 그 저기 니은이 탈락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질은 어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요게 그 은이 붙잖아요. 은. 그래서 으가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를 탈락시켜서 그래서 어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지른 사람 이런 식으로 되게 덕이 있는 사람을 어지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잘못된 표현입니다. 어진 사람이 맞는 표현입니다. 뒤에 게 맞고요. 자, 붙임 보시면 멀지 않아, 머지않아가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니은, 비읍, 시옷, 으 앞에서만 리을이 탈락을 하니까 요거는 지읒 앞이네요. 지 않다. 지읒 앞이니까 요거는 리을이 탈락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만 그 원래는 이제 그렇습니다만 이 머지않아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예외로 뭐 들어가죠. 그 하자 자마자 그 다음에 그 뭐 여러 가지 뭐 있었죠. 또 그 다음에 다마다 뭐 이런 것, 뭐 마지 못하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그 예외적으로 그렇게 그 저기 리을이 준대로 적는 것을 규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게 맞습니다. 원래는 지읒 앞에서는 니은 탈락하지 않지만 이런 그 예외적인 경우 몇 개를 이제 몇 개가 있었죠. 머지않아도 바로 예외적인 경우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2번 시옷 불규칙 있죠? 시옷 불규칙 선을 그섰다가 봤습니까? 그었다가 봤습니까? 바로 그 시옷 불규칙이죠. 시옷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왔을 때 시옷이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을 그었다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솟았다 라는 식으로 솥 같은 경우는 시옷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불규칙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긋다 같은 경우에만 그런 이제 몇 가지 그런 그 규칙이 또 불규칙이 그러니까 그런 시옷 탈락이 일어나는 경우가 시옷 불규칙이 일어나는 경우가 몇 개에 한해서 일어나니까 그래서 불규칙이라고 부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시면 히읗 불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그러니 어찌하겠나 라는 말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다 이것도 그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히읗이 탈락하지요. 그 저기 요 히읗 불규칙에 관련돼서는 세 가지 규칙이 있는 거 아시죠? 모음 앞에서는 히읗이 탈락하고 모음끼리 축약하고요. 그래서 노랬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으 앞에서 히읗과 으가 탈락한다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이 경우에는 이제 2번에 관련된 거겠네요. 그러니까 으 앞에서 히읗과 으가 탈락한다는 것. 자, 그 다음에 그 3번 내 앞에서는 히읗이 떨어질 수도 있고 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떨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2015년에 추가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기 그러니까 히읗 불규칙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다에 은이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으가 붙었으니까 그 히읗과 으가 동시에 떨어져서 상황이 그러니 어찌하겠나라는 식으로 뒤에 게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참고 보시면 정말 그렇니? 라는 식으로 저 이런 표현이 있는데 요게 저기 정말 그렇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그 먹니?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은이가 붙은 게 아니라 니가 붙은 거예요. 니가 붙었을 때는 히읗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렇니?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에 표시를 해주세요. 동그라미에 맞다고 표시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연결어미 같은 경우에는 그 3번에 그 저기 문제풀이를 해보자면 연결어미 같은 경우는 은이가 붙어요. 먹으니 이런 식으로 은이가 붙기 때문에 그 은이가 붙을 때는 으하고 히읗이 동시에 떨어지지만 히읗 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 참고 보시면 정말 그렇니? 라는 식으로 요거 종결어미가 결합을 하는 겁니다. 종결어미가 결합을 할 때는 히읗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결어미는 은이가 아니라 니입니다. 먹니? 이런 식으로 먹으니가 아니라 먹니? 이런 식으로 묻잖아요. 그러니까 자음 뒤에서는 니가 붙습니다. 자음 뒤에 연결어미는 자음 뒤에서 은이가 붙고 종결어미는 자음 뒤에서 니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요 니 앞에서 히읗 떨어진다는 규칙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맞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는요. 자, 다음에 그 4번 보시면 그 우호불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기 푸다 같은 경우에만 우불규칙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밥을 퍼 담다가 아니라 밥을 퍼 담다 이런 식으로 우가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푸다에만 해당하는 거다. 주다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가 탈락하지 않지만 우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 푸다 같은 경우는 우불규칙에 해당해서 우가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밥을 퍼 담다 뒤에 게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번 디귿불규칙 라면이 붙어서입니까? 불어서입니까? 예, 여러분 저기 이거 좀 헷갈리실 텐데 이거 참고 보시면 라면이 기본형이 라면이 붓다예요. 라면이 불다가 아닙니다. 라면 면발이 통통해지는 거 있죠? 예, 오래돼가지고 통통해지는 게 그래서 맛없어지는 게 라면이 붓다. 예, 디귿받침입니다. 디귿받침. 예, 그래서 원래 붓다인데 이것도 디귿불규칙에 해당해요. 그래서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면은 요게 디귿이 리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면이 불어서 이런 식으로 저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은 불어서 그렇게 디귿이 리을로 바뀌는 뒤에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원래 라면이 불다로 그렇게 기본형을 리을로 그렇게 착각을 하십니다만 붓다입니다. 디귿 받침입니다. 라면이 오래돼서 통통해지는 게 물을 먹어가지고 통통해지는 게. 자, 그 다음에 6번 비읍불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따라 되게 더워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이거는 이제 비읍불규칙이죠. 뒤 역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가 오면은 비읍이 우가 되는 현상. 그래서 더워가 맞습니다. 뒤에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 있고 워와 안 있고 와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돕다 곱다만 오로 활용을 한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다 비읍불규칙일 경우에 우로 활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있고 워가 맞습니다. 앞에 게 맞고 안 있고 와 뒤에 게 틀립니다. 그 다음에 다만을 보시면 역시 돕다 곱다는 와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에 따라서 도화가 맞습니다. 고화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7번 여불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만 숙제를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하면 무엇이 맞습니까? 요거 저기 하다 같은 경우에는 여불규칙, 여가 결합을 합니다.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아나 어가 결합을 하는데 아서 어서의 줄임말이죠. 서를 빼고 아나 어가 결합을 하는데 요거 여불규칙 같은 경우는 여가 결합을 합니다. 역시 엇도 마찬가지고 연만 붙죠. 하다에는 그러니까 여불규칙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만 숙제를 하라가 아니라 하여라가 뒤에 게 맞는 것입니다. 하다일 때만 여가 붙는다. 그게 여불규칙입니다. 마치 우불규칙이 푸다에만 해당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여불규칙은 하다에만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8번 보시면 러불규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이 되자 은행잎이 노르러졌다. 이렇게 저기 어떤 동사 그러니까 저기 형용사 뒤에는 어가 붙는 것이 아니라 러가 붙는다. 그게 러불규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노르다, 누르다 이런 경우에는 푸르다 이런 경우에는 어 대신 러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노르러졌다. 뒤에 게 맞습니다. 다음에 9번 르불규칙을 보시면 그 학생은 예의가 바랐다 발랐다. 요게는 이제 원래 저기 바르다죠. 바르다인데 요 르불규칙 같은 경우에는 저기 뒤에 어미가 러가 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르가 탈락을 하죠. 르에 의가 탈락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르가 붙는 것들인데 르에 의가 탈락하면서 뒤에 러가 오는 것. 그래서 르의 의가 탈락을 하면서 리을은 받침으로 가죠. 앞에 있는 것 받침으로 가는 그런 것이 바로 르불규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은 예의가 바랐다가 아니라 발랐다. 이런 식으로 원래 바르다죠. 여기에 아시 결합을 했는데 아시 결합한 게 아니라 라시 결합을 하는 겁니다. 아 대신 라시 결합을 하면서 뭐 아까 러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앗도 라시 이렇게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저기 바르다의 르에 의가 탈락을 하면서 리을은 받침으로 들어가서 발랐다 이렇게 뒤에 게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불규칙에 관련된 것
규칙 불규칙에 관련된 것 쭉 말씀을 드렸고요. 형태에 관한 것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는 뒤에 거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 수업을 열심히 들으셨으면 아마 연습 문제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쭉 넘어가서요. 27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제 3강 한글 맞춤법 19항에서 26항까지 형태에 관한 것 중에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길라잡이가 있어요. 그런데 요 뒤에 그러니까 19항서부터 26항이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쉽게 먼저 맛보기로 익숙하게 하기 위해서 길라잡이를 써놨으니까 길라잡이를 먼저 보고 뒤에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길라잡이의 이제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2절은 한글 맞춤법 해설 제19항에서 26항의 내용을 다루는데요. 2절의 범위는 제4장 형태에 관한 것에서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이에요. 제3절 전미사가 붙어서 된 말은 전미사를 붙였을 때 어근의 원형을 밝혀 적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내용을 다룹니다. 2절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미사가 붙는데 요 전미사가 붙을 때 그 앞에 있는 그러니까 전미사가 결합하는 것을 어근이라고 하거든요. 어미가 결합하는 건 어간이고요. 전미사가 결합하는 걸 어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근이 과연 원형을 그대로 원형을 그대로 표기하느냐 아니면은 바꿔서 표기하느냐 발음대로 바꿔서 표기하느냐 아니면 원형을 그대로 살려내서 그대로 표기하느냐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표를 보시면 표가 중요한데요. 제 19항 보시면 1번 그러니까 19항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먼저 1번, 2번을 보시면 어간 플러스 뒤에 저기 19항을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2번은 어간에 이나 음이 결합해서 명사가 될 때는 원형 밝힘 여부 원형을 밝힙니다. 즉 어근을 발음대로 바꿔서 쓰지 않고 표기에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길이 있죠? 길이라고 적지 길이라고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길이라고 적지. 그래서 즉 원형 길다잖아요. 원형 길다를 살려서 원형을 밝혀서 그렇게 길이라고 적지 발음대로 길이 이렇게 연음시켜 가지고 연철시켜서 길이라고 그렇게 적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나 음에 붙으면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걸음 같은 경우에도 음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나 음이 붙었을 때는 원형 밝혀 적는다. 그래서 걸음이라고 적지 않고 걸음이라고 그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발음은 물론 걸음입니다. 길이고 이렇게 발음은 그런 식으로 연음시켜서 하지만 적는 거는 우리는 지금 철자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쓰는 법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발음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쓸 때는 길이, 걸음 그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발음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발음은 길이, 걸음이라는 거 아시죠? 표기 때 길이, 걸음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콧뚜레 있죠? 콧뚜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콧뚜레가 맞습니까? 콧뚜레가 맞습니까? 네, 요거 보시면 콧뚜레 요거 저희 코를 뚫은 거예요. 코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소한테 이렇게 하는 것을 콧뚜레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앞에 게 맞습니까? 뒤에 게 맞습니까? 자, 여기는 지금 전미사 애가 붙었어요. 이나 음이 붙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만 애가 붙었을 때 원형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에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콧뚜레라고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는 거는 이나 음이라는 전미사가 붙었을 때만 그러는 것이지 그 외의 전미사 애라는 전미사도 있습니다. 이런 애라는 전미사 같은 게 결합했을 때는 그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가셔서 제 19항 이번엔 3번, 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에 3번, 4번. 자, 어간에 이나 히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에도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보실까요? 용례를 보시면 같이
같다에 이가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부사가 되었네요. 넘다에 그런데 넘다에 어가 붙었습니다. 넘다에 어가 붙은 거는 이거는 저기 이나 희가 붙었을 때만 원형을 밝혀 적는 거예요. 어가 붙었을 때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 맞습니까? 넘어가 맞습니까? 넘어가 맞는 거예요. 넘어가 틀리고 이거 지금 순서를 다르게 적었는데 하여간 여기 앞에 있는 게 여기 그 앞에 있는 게 이제 원형을 안 밝혀 적은 거고 요거는 원형을 밝혀 적은 거고요. 이거는 좀 순서 바뀌었습니다. 이거 순서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은 것이고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고 부사를 쓸 땐 넘어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뭘 넘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쓸 때는 이거는 부사가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넘다에 어서라는 저 동사의 어미가 결합한 겁니다. 여기 요 어 같은 거는 전미사예요. 그래서 전미사로 뭐 산 너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부사로 그렇게 사용이 되는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넘어라고 적지만 산을 넘어서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는 요거 그 동사입니다. 요거는 저기 어간에 어미가 결합한 거니까 이럴 때는 넘어서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산 넘어에 산 넘어 이런 식으로 그렇게 표현하면 그거는 저기 부사거든요. 부사니까 넘어 이런 식으로 써야 맞는 것입니다. 뒤에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부사로 쓰는 경우와 그 다음에 동사를 활용하는 경우는 구분해서 그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이거는 부사로 쓰는 경우니까 넘어라고 그렇게 쓰는 것은 틀리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항 보실까요? 제 20항 보시면 명사에 이가 결합해서 부사나 명사가 되는 경우 이렇게 이가 결합하면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19항에도 이가 들어갔죠? 그 다음에 20항에도 이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가 들어가면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19항, 20항 통합해서 보면 이가 들어갔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원형 밝힘 여부 원형을 밝혀 적고요. 자, 용례를 보시면 곳곳이 바둑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곳곳에 이가 결합했죠. 바둑에 이가 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 바둑이는 그 저기 그 뭐 달마시안처럼 이렇게 흰색 바탕에 검은색 이렇게 그 줄이 가 있는 애들, 검은색 그 무늬가 가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바둑이죠. 개 이름인데요. 이렇게 그 바둑 같이 만약 바둑판 같이 바둑은 흰색과 까만색 아닙니까? 그러니까 흰색과 까만색 돌을 놓는 거니까 그 비슷하게 바둑이라고 부르는 거 좀 이름이 약간 재밌죠. 근데 어쨌든 이거 바둑이라고 적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둑이라고 그렇게 적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가 결합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무릎팍 있죠? 이 무릎팍 같은 경우는 무릎팍입니까? 무릎악입니까? 요거 역시 그 무릎에 악이 붙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무릎에 악이 붙은 겁니다. 무릎팍도 있고 심지어 이제 무릎팍도 있습니다. 자, 요 세 개 중에 뭐가 맞나요? 요거는 이제 이가 붙은 게 아니라 악이 붙었군요. 악이 붙었으면 이거 이 아니죠? 그러니까 원형을 밝혀 적습니까? 밝혀 적지 않습니까?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릎악이 맞는 거예요. 무릎악 이런 식으로 원형을 밝혀 적은 거 틀리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여러분 무릎팍도사라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호동이 좀 약간 그 무당 분장을 해가지고 그 요즘 뭐 저기 이수근하고 서장훈 나오는 이제 그 프로그램에 거의 전신이 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런 이제 토크쇼였는데요. 거기는 이제 그 무릎을 팍 친다고 그래가지고 무릎팍이라고 그렇게 무릎팍도사라고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이 표기 당연히 틀린 겁니다. 당연히 악이 붙은 겁니다. 팍이 붙은 게 아니라 전미사 악이 붙은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과연 그 원형을 밝혀 적어야 되느냐 밝혀 적지 않아야 되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골라야지 무릎팍이라고 그렇게 쓰는 건 아예 틀린 표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예 틀린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이가 아니라 악이 붙었으니까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뒤가 맞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그 거기를 보시면 그 산발이를 보시죠. 산발이. 여기는 산발에 이가 붙은 거군요. 산발에 이가 붙은 거니까 그래서 요거는 산발이라고 적는 게 틀리네요. 산발이라고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항 볼까요? 보시면 명사, 용언 플러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가 돼서 결합해서 용언이나 명사가 되었을 때는 원형을 밝혀 적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용례를 보시면 갑지다, 값에 지다가 결합했군요. 예, 지다. 이렇게 자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저기 발음대로 표기를 안 하고 그렇게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갑지다 이런 식으로 낚시 요거는 낙다에 시가 결합을 했군요. 예, 전미사 시가 결합을 했습니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이므로 역시 원형을 밝혀서 낚시 그렇게 적어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넓적하다 있죠? 넓적하다도 넓적하다로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 결합하는 거니까요. 즉 어떻게 적어야 되느냐 하면 넓적하다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하다가 결합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지읒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요 앞에 있는 원형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넓적하다로 적는 것이 아니라 넙이 아니라 넓다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넓적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를 원형을 밝혀 적어야 이게 맞는 것입니다. 이거 틀린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22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2항 보시면 용언에 피사동 전미사나 아니면 강세 전미사가 붙었을 때 용언이 되는 경우, 자, 피사동 전미사에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이희리기 우구추가 그거죠. 저 피사동 전미사죠.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이희리기만 피동이고요. 이희리기 우구추는 다 사동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희리기 우구추라고 외웠을 텐데 사실은 이희리기만 피동이고 이희리기 우구추는 사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동을 외우신 거예요. 그 중에 피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냥 이희리기 우구추로 통합해서 외우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강세전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입니다. 치. 그래서 놓치다 같은 경우에 놓다에 치가 결합한 거잖아요. 그러면 놓는 것을 세게 놓았을 때 그때 놓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가 바로 강세전미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일이기 우구추나 아니면 이일이기 우구추나 치가 결합을 하면 바로 원형을 밝혀 적는다는 그런 항목이 되겠습니다. 22항은. 그래서 맡기다, 맡기다 이런 식으로 이희리기 중에 기가 결합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은 게 맞는데 얽히다 같은 경우 있죠. 얽히다는 억다, 리을 기억이죠. 거기에 히라는 이희리기 우구추 중에 히가 결합을 한 겁니다.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 적어야죠. 그러니까 얽히다가 아니라 얼히다, 리을 기억하고 히가 결합한 제가 적진 않겠습니다. 얼히다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리다 있죠. 도리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왜 도리다라는 게 나오냐면 여기서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나와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좀 어려운 내용이 하나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런 이나 같은 경우에 이나 음이 붙고 그 다음에 이희리기 우구추 치 같은 게 결합을 하면은 다 원래 원형을 밝혀 적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경우라 하더라도 이런 게 붙는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게 본뜻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있으면 아니면 본뜻에서 멀어졌으면 본뜻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나 우리가 좀 배웠죠. 지금까지 아니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나 아니면은 피사동 전미사, 강세 전미사가 결합을 했을 때는 다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또 예외가 있습니다. 그 예외는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원형이 앞에 있는 어근이 본뜻에서 멀어졌을 때는 원형을 표기에 반영하지 않고 발음대로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도리다 같은 경우에 이거 도려낸다 할 때 쓰는 거거든요. 그게 돌다에서 왔다는 거 여러분 아셨어요? 돌다에서 왔다? 돌다 빙빙 돈다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돌다에서 왔다는 것과 도려내다, 물론 이제 빙빙 도는 거는 이제 똑같습니다만, 그게 우리가 생각할 때 돌이다라는 게 돌다에서 왔다는 거를 좀 연결시키기가 어렵다. 즉 그래서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본뜻을 잊어버리거나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돌이다라고 그렇게 써줘야 됩니다. 원래 돌다에
피사령점이사 이가 결합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돌이다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만, 예, 그런 물론 이제 이가 결합했을 때는 이희리기 우구추가 결합했을 때는 옆에 원형을 밝혀 적어야 합니다만, 이렇게 본뜻에서 어근이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예, 그런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 그럴 때는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이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이 길었는데 하여간 이런 내용들이 지금 19강서부터 26강까지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이런 게 뒤에 게 뭐 이나 같은 게 결합한다 하더라도 앞에 있는 어근이 원형 본뜻에서 멀어졌다고 생각을 하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한 가지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받치다 볼까요? 받치다. 예, 받치다 같은 경우는 이제 거르는 거를 받다라고 그러죠. 거르는 걸 받다라고 그러는데 티읕 받침입니다. 여기에 거르는 걸 좀 세게 잘 걸러준다. 세게 걸러줄 때는 뒤에 치를 결합하는 겁니다. 강세주면 아까는 노타에 치를 결합해서 놓치다가 되듯이 받다에 치를 결합을 시켜서 받치다가 된 겁니다. 이럴 때도 이제 역시 앞에 원형 밝혀 적습니다. 강세점의사 치가 결합할 때도요. 그래서 받치다가 맞습니다. 네, 이번에 23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항은 어근에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입니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이가 결합을 해서 명사가 되는 경우에는 역시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용례를 보시면 꿀꿀이, 꿀꿀하다, 예, 이런 게 된다는 겁니다. 꿀꿀하다가 되니까 그래서 꿀꿀이라고 원형을 밝혀 적는 게 맞는데 뻐꾹하다라는 말은 안 됩니다. 뻐꾹하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뻐꾹이가 아니라 뻐꾹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뻐꾹이 시계는 뻐꾹이 시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 예, 꿀꿀하다, 꿀꿀거리다 이런 거 있으니까 예, 원형을 밝혀서 꿀꿀이라고 적어주고요. 예, 그런데 뻐꾹하다, 뻐꾹거리다 이런 말은 없으니까 뻐꾹이라고 적어줘야 맞습니다. 예, 이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홀쭉하다 있죠. 홀쭉하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홀쭉이라고 적어주는 것이고 이렇게 맞는 것이고요. 얼룩하다, 얼룩거리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얼룩이라고 그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 좀 많이 헷갈리는 규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하다 거리다가 붙을 수 있다 없다는 사전을 찾아봐야 됩니다. 표준국어 대사전은 사전을 찾아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좀 요거는 좀 어려운 규정, 헷갈리는 규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꿀꿀하다가 있으니까 꿀꿀거리다가 있으니까 이거 맞고요. 뻐꾹하다가 없으니까 뻐꾹이라고 적어주고 홀쭉하다는 있으니까 홀쭉이라고 적어주고 얼룩하다는 없으니까 얼룩이라고 예, 얼룩이라고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헷갈리는 어려운 규정입니다. 사전을 찾아봐야 하는 규정입니다. 자, 다음에 24항 보시겠습니다. 의태어 어근에 역시 거리다가 예, 거리다는 반복하는 것을 거리다라고 그러죠.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은 다 대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다와 대다는 예, 동의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다가 결합을 했을 때 이제 용언이 되는 경우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형을 이제 밝혀졌고요. 예, 용례를 보시면 깜짝이다. 예, 이런 식으로 깜짝거리다. 눈은 깜짝거리는 것. 예, 깜짝거리다가 예, 있기 때문에 깜짝이다가 예, 뒤에 이다가 붙으면 원형을 밝혀졌기 때문에 예, 깜짝이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두들이다 있죠. 그런데 두들거리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두들거리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두들이다가 아니라 두들이다 그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예, 두들거리다라는 말이 없으니까 자 24항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거리다가 붙을 수 있는 것에만 예, 이다가 결합했을 때 원형을 밝혀 적는 겁니다. 거리다가 붙을 수 없으면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기 두들이다는 예, 두들이다가 맞죠. 미안합니다. 여기 두들 시간이 없으니까 예, 두들이다 이렇게 예, 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거 빼고요. 이거 예, 두들이다 이렇게 적는 것이 예, 맞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들거리다가 없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5항을 보시면 어근에 이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입니다. 하다가 붙을 수 있는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원형을 밝혀 적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하다잖아요. 꾸준하다에 희가 결합해가지고 부사가 돼서 꾸준히라고, 깨끗하다에 이가 결합해서 깨끗이라고 그다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죠. 갑작하다라는 말은 없으니까 그래서 갑작이가 아니라 갑자기로 쓰지 않겠습니다. 기로 그렇게 표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작 같은 경우에는 작으라고 쓰는 게 아니라 자로 그렇게 쓰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더욱이 있죠. 더욱이 같은 경우에는 더욱에 뒤에 이가 붙은 거네요. 그래서 우리 그 둘째 2교시 그 2주차 때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분리할 수 있는 것에 이가 붙으면 그러면 이제 그 원형을 밝혀 적는다라는 것 수업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더욱이라는 게 부사에 뒤에 이가 결합을 해가지고 더욱이라는 부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더욱 플러스 이로 그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럼 26항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그러니까 어근에 하다나 없다가 그렇게 결합을 할 때 결합을 해서 용언이 되는 경우에는 이번에는 저기 어근을 밝히는 게 아니라 뒤에 전미사를 밝혀 적습니다. 하다나 없다로 그렇게 밝혀 적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하다, 딱에 하다가 결합한 거죠. 하다를 밝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러니까 19항서부터 25항까지는 어근을 밝혀 적어야 하는 것이라면 26항은 전미사를 밝혀 적어야 하는 겁니다. 전미사를 원형 그대로 밝혀 적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하다로 적어줘야 되고 착하다 이렇게 그렇게 적어주면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이제 착하다가 나오잖아요. 착하다가 나오는데 그 예전에 그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목욕탕에 가면 여기 몸에 문신을 새겼는데 이게 팔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근데 착하게 살자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요 분들 착한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착한 사람들 아닙니다. 조폭 비슷한 그런 분들인데 착하게 살자라는 것은 자신이 착하게 살겠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너희들 착하게 살아라. 내 앞에선 착하게 살아라. 뭐 이런 뜻의 좀 무시무시한 그런 그 문신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착하게 살자. 맞춤법도 틀렸어요. 그렇죠. 어떻게 적어야 됩니까? 하다를 밝혀 적어야 되니까 착하게 이렇게 적어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하다도 착하다 그렇게 적어줘야 맞습니다. 하다를 밝혀 적어야 됩니다. 자, 부질없다도 맞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쓰는 경우 없죠. 그런데 부질없다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안 쓰고 부질없다. 왜냐하면 없다를 밝혀 적어야 되니까 부질없다로 그렇게 써줘야 맞다는 것입니다. 자, 19항서부터 26항까지 쭉 어려운 내용을 쭉 제가 이렇게 그 표를 이렇게 풀어냈습니다만 이 표를 이제 이해하시면 뒤에 내용을 훨씬 더 좀 수월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